외우지 않는 공부방, 전체를 관통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방, 농지과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찬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움직이는 전하가 자하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전하가 도선을 따라 움직이는 전류가 자석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석은 중력이나 전자기력처럼 중심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므로 수직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이 같은 자석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자기학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류가 자석이 되어 자기력을 작용하는 현상을 거꾸로 살펴서 움직이는 자석이 전류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류를 만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기를 만든다는 말이죠. 생산력 인류 역사에서 생산력 발전의 전기력 발명이 제2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기의 생산은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패러데이의 법칙이 전기를 만드는 원리를 설명하므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끝부분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전자기학의 핵심 내용을 맥스웰 방정식 4개로 요약할 것입니다. 이미 3개는 배웠는데 여기서 간단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전기의 가우스 법칙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임의의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기장 선속, 전속이죠. 그 안에 갇힌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수식으로 쓰면 A는 B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전체를 수식으로 쓸 때 임의의 폐곡면이니까 폐곡면 S에 대해서 전기장 선속, 전기장과 대응하는 면적을 내분한 선속의 크기는 내재간 선속의 크기는 그 안에 갇힌 전하량 Q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는 엡실론 제로분의 1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갇힌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첨자 ENC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구가 있을 때 구의 중심에 근원전하 플러스 Q가 있습니다. 이 Q는 공간에 전기력을 작용하기 위한 힘의 요소를 심으면서 공간의 성질을 변형시키죠. 그때 반지름 R인 지점에 심어놓은 힘의 요소를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그러는데, 전기장의 세기는 벡터로,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 R제곱에 반비례하고 비례상수 K에 근원전하 Q에 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전기장의 방향은 R의 방향이 되죠. 여기서 전기장 선속을 구해야 되는데, 전기장 선속은 식에서 폐곡면 전체에 대해서 구하므로 공간에 대한 전체 폐곡면에 대한 면적은 구의 표면적이 됩니다. 입체각 전체에 대한 면적이죠. 구의 표면적 S는 4πr의 제곱입니다. 그러므로 이 좌변 적분 계산을 하면 E의 4πr의 제곱은 비례상수 엡실론 분의 1의 Q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1을 구하기 4πr 제곱을 이항하면 이 식이 나오죠. E는 4π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 뒤로 당겼습니다. R 제곱분의 Q에 R 제곱분의 Q가 되는데, 이 식이 쿨롬 법칙에서 구한 전기장의 색이 K R 제곱분의 Q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상수 쿨롬 상수 K가 4π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된다는 것도 보였죠. 이것이 전기의 가우스 법칙입니다. 그런저나 Q가 있을 때 그 Q가 공간에 심어놓은 힘의 요소를 계산하는 수식이죠.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 식은 자기의 가우스 법칙입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하면 임의의 폐곡면에
폐고민을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 이번엔 자속이죠. 자속의 크기는 전기의 가우스 법칙과 달리 항상 0이다. 그 값이 0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설명하면 폐곡면, 닫힌면 S에 대해서 자기장 선속이니까 자기장에다가 대응하는 면적을 내적한 것의 크기 값은 0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그림으로 설명하면 자석은 홀극이 없으므로 자석이 있다는 이야기는 항상 N과 S가 같이 있는 다이폴, 삼각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힘을 작용하는 이 다이폴이 공간에 자기력을 작용하는 힘의 요소를 심게 되면 전기력 같이 방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갔다가 돌아오는 닫혀 있는 선을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폐곡선이기 때문에 방향을 약속을 하는데 N에서 나가서 S로 돌아오는 것을 약속을 했죠. 그러므로 이 폐곡면을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을 구하면 이 잡는 폐곡면을, 이 자석을 포함하는 폐곡면을 잡게 되면 이 폐곡면의 자속은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가는 폐곡면이 있으면 들어오는 폐곡면이 있죠. 그러므로 B에 대해서 나가는 방향의 면적은 플러스를 잡으면 B에 대해서 들어오는 면적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느 자기력선이든 플러스에 대한 자속이 있으면 마이너스에 대한 자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이기 때문에 더하게 되면 이건 항상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가우스 법칙은 자석이 홀극이 없고 항상 삼각자로 존재하게 되면서 자기력선, 즉 공간을 변형하는 성질은 닫혀있는 폐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으므로 항상 0이 된다는 성질을 식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나요? 세 번째 법칙은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말로 하면 임의의 폐곡선을 따라서, 폐곡면이 아니고 폐곡선이죠. 따라서 자기장을 선적분한 양은 폐곡선 안을 지나는 전류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써보면 닫힌 커브, 폐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자기장 B를 선에 따라서 내적을 하게 되면 그 크기가 그 안을 지나는 전류 I에 비례하는데 그때 비례상수를 μ0로 둔다는 것이죠. 이때 μ0의 비례상수를 우리는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전류 I가 흐를 때 전류 I는 자음으로 공간에다가 자기력을 작용하는 힘의 요소, 즉 자기장을 심습니다. 공간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때 만들어지는 자기력선의 형태가 원형입니다. 전류를 중심으로 원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죠. 이 반지름 R인 경우에 되고, 반지름이 라지 R인 경우에는 좀 더 크게 이렇게 원형을 그립니다. 그때 자기력선의 방향은 오른손 법칙으로 정해지죠.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놓았을 때 나머지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자기력선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랬을 때 좌변을 계산하면 반지름 스몰 r인 경우에 모든 점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일정하죠. 같으므로 우리 이것을 상수 b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따라서 적분했을 때 선의 길이는 원주의 길이므로 2π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식은 b 2πr이 되고 이것이
mu0 i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목표는 자기장 b의 값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2πr을 이항하면 2πr분의 u0 i가 되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앙페르 법칙은 전류가 공간에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를 직접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패러데이 법칙, 즉 전자기 유도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앙페르의 법칙이 전류가 원형 자기장을 만든다고 하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역과정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자석으로 전류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영국의 과학자 패러데이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1831년이었죠. 그래서 패러데이는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그림과 같은 실험을 합니다. 자석을 들고 원형 회로를 만든 다음에 원형 안으로 자석을 밀어 넣었습니다. 밀어 넣으니까 검전기에서 전기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석을 뒤로 뺐습니다. 빼니까 그래도 여전히 검전기에 전류가 검증됐죠. 그런데 자석을 가만히 놓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니까 전기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패러데이는 결론을 냅니다. 움직이는 자석이 원형 회로에 전기를 만든다. 그런데 그 전기의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석을 움직이지 않으면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패러데이는 수식화합니다. 패러데이의 실험을 수식화한 것이 패러데이의 법칙인데, 그것을 말로 하면 회로, 아까 원형이었죠. 회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의 변화율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할 때 회로에 기전력을 유도한다. 이 기전력이라는 말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때 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하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도된 것이기 때문에 유도 전기장을 생성한다고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 선속이 유도 전기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쓰면 자기 선속이죠. 자기 선속 파이의 시간 변화율 미분을 합니다. 시간 변화율이 만들어내는 것은 기전력이죠. 기전력을 나타내는 문자수로 큰 엡실론 대문자를 쓰면 이것이 같아지는데, 앞에 음의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렌츠의 법칙을 반영하는데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식이 만들어지죠. 이것은 실험 결과를 수식화한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선속은 앞에서 공부했듯이 자기장의 면적을 내적한 것이니까 같은 것은 같음으로 식을 바꾸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만일 고리가 한 고리가 아니고 n의 개를 하게 되면 병렬로 전부 리니어하게 더할 수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을 바로 곱하면 되는 것이죠. 이 식이 패러데이가 한 실험을 나타내는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음의 부호는 렌츠의 법칙인데, 음은 기전력의 방향이 양이냐 음이냐 따지는데, 음이라는 것은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물리량에서의 단위는 전압의 단위인 볼트를 사용합니다. 이 볼트가 회로에서의
전압의 의미이지만은 회로와 같이 실체하는 전압이 아니고 단지 차원이 전압과 같은 에너지 나누기 전하 줄 퍼 쿨롱의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볼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보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됩니까? 이제 렌즈의 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과학자죠. 1834년이니까 한 2년 좀 지났나요? 3년이 지났나? 렌즈는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질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봤을 때 간단하게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기준의 원리는 유도 전류가 자석으로 작용하게 되죠. 흐르는 전류가 되니까요. 그래서 오론스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정하느냐?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자석을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 이 루프에 회로에 전류가 발생하죠. 그럼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이리 나올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회로를 밀면, 자석을 밀면 이걸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은 자석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 유도 전류도 자하니까, 움직이는 전류니까 자하죠. 자하니까 이 자하가 N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야 되므로 이쪽 방향이 N이 되고, 컬러를 바꿀까요? 이쪽 방향이 N이 되고 이쪽 방향이 S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앞에서 말한 오른스 법칙으로 N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두었을 때 나머지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방향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반대로 자석을 멀리하게 되면 N이 멀어지니까 이것을 방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S로 가지 못하게 당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부분이 S가 되고 이 N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오로스 법칙을 작용하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 되는 것이죠. 직접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가 되었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방해한다는 겁니다. 방해한다는 것이죠. 방해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연 법칙으로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현상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 평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해되는 게 있죠. 바로 관성이죠. 관성도 일종의 평형을 유지하고 변화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그런 성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F = ma에서 이 m은 관성으로서 운동을 방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형을 깨르는 변화에 대해서는 항상 저항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작용 반작용도 크게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앞으로 화학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르사틀리에의 법칙도 평형 이동은 저항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르데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된 유도 전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질은 기전력 에너지는 외부에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죠. 앞에서 유도 전류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그랬죠. 기전력은 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중력이나 전기력 같은 그런 힘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전력을 영어로 쓰면 EMF라고 그러는데요.
일렉트로 모티브 힘은 포스라고 그럽니다. 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전류를 흐르게 하니까요. 그래서 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은 힘의 작용이죠. 작용하는 근본은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을 만드는 그 근본 에너지는 외부에서 공급됐다. 그 공급하는 주체는 자석이 가만히 서 있으면 유도 전류를 만들지 못하고 움직일 때만 유도 전류를 만들었죠. 즉 자기 에너지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킨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에너지 변환 과정입니다.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전류가 만들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류는 우리가 일반 정전기에서 말하는, 그래서 배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사이에 볼테이지를 재면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죠. 이는 전압과는 성격이 다르죠. 이는 전압은 언제든지 볼테이지를 가져와 전압을 재면 전압 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그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도 전류에 의한 기전력의 전압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유도될 때만 존재하게 됩니다. 즉 자석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류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의 전이차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질은 전류가 그러면 그 전류는 전기장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근본은 전하니까 전기장을 만들고 이 전기장도 만들어졌으니까 유도 전기장을 만들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유도 전기장이 보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성질이죠.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로 만들어지는 이는 정전기에서의 전기장은 보존장이죠. 왜냐하면 전기력장과 중력은 보존력장이죠. 그런데 전기력이 보존력장인데 전기력을 작용하는 힘의 요소인 전기장도 그러면 보존장이 됩니다. 보존장이 되는 것이죠. 역학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보존장의 중요한 성격은 일을 할 때 패스 프리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점 P가 있으면 이 P에서 출발하여 운동을 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보존장이기 때문에 위치가 정해지면 값이 정해지죠. 그러므로 어떤 경로를 거쳐왔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이때 한 일의 양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유도 전기장은 보존장이 아니므로 폐회로를 거쳐 운동의 경로가 폐회로라 하더라도 그 값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일의 양이 누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도 전기장을 폐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해도 전압이 0이 되지 않는다. 즉 이란 에너지를 만드는 포텐셜이죠. 포텐셜이 0이 되지 않는다. 즉 볼테이지가 0이 되지 않는다는 건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은 좀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만큼만 설명하고 좀 더 자세한 것은 전자기학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패러데이 법칙의 기전력을 수식으로 바꾸어서 맥스웰 방정식의 패러데이 법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의 자변인 기전력의 의미는 원형회로 루프죠. 루프에 흐르는 전류를 만들어내는 힘이죠. 그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을 하는
에너지 전체가 아니고 에너지에서 개의 전하를 뺀 나머지 부분이죠. 그것이 전기로 정적이 따지면 포텐셜이 됩니다. 포텐셜이 되겠죠. 이 포텐셜을 의미가 포텐셜을 만드는 식을 적으면 되겠죠. 그때 포텐셜은 전기장, 루퍼, 주어진 루퍼에 있는 전기장을 루프를 따라서 선적분하게 됐을 때 그것이 배로입니다. 배로로 적분했을 때 그 값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0이 아닌 것이죠. 정전기에서는 앞에서 살폈습니다만 정전기에서는 보존장이므로 이것이 0이 돼야 되는데 패러데이 법칙에서 만들어진 전류가 가지고 있는 그 회로는 정전기하고 달라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포텐셜이 계속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EMF 대신에 이 식을 대체하게 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식이 맥스웰 방정식에서 패러데이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림을 보면 왼쪽으로 밀었을 때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 자속의 변화, 자속의 시간 변화율이 기전력을 만드는데 그 크기가 그 차원이 줄 퍼 쿨롱이기 때문에 포텐셜의 차원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맥스웰이 앙페르 법칙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완하여서 앙페르 맥스웰 법칙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은 폐회로의 폐곡선이죠. 폐곡선에 자기장과 선적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폐곡선을 지나는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때 흐르는 전류는 회로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전류라고 그럽니다. 그때 전류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은 폐곡선은 전선 밖에 있죠. 그러니까 폐곡선을 둘러싼 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을 통과하는 전류가 됩니다. 그런데 면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회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회로는 배터리가 있으므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전류 I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 주위에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고 그 자기장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둥근 표곡선을 그리면 이 표곡선에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자기장은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꿀까요?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회로를 좀 변형합니다. 가운데 축전기를 삽입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표곡선을 둘러싼 면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정했을 때는 이 면 속에서는 면을 통과하는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 형성되겠죠. 그래서 일단 축전기에 충전이 되는 과정을 보면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면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그래서 이 표곡선의 면에 전류가 흐름으로 앙페르 법칙은 성립합니다. 계속해서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계속 흐르므로 자기장은 계속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충전이 끝났습니다. 충전이 끝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자기장이 생기지가 않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충전 중에는 회로에 자기장이 생성되죠. 그리고 충전이 완료되면 전류 I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기장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전류의 기준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인데, 만일 면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폐곡선이 만드는 면이 축전기 판 하나를 감싸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앙페르 법칙이 적용되는 전류는 면을 통과하는 전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류가 축전기 판에 막혀서 흐르지는 않죠. 그래서 전류 I가 0이 됩니다. 이것은 충전 중이나 충전 후도 똑같이 적용되죠. 그런데 실제로 현상 속에서는 충전 중에 자기장이 검출이 됩니다. 자기장이.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서로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즉 I가 제로인데 자변은 0이 아니다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충전 중이죠. 충전 중에 0이 아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충전 중에는 자변이 0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만들어져서 자변을 0이 아니게 만들까 할 때, 우리가 그 과정을 세세하게 분석해 보면, 충전이 되면 이 축전기 사이에는 전기장이 변하는데, 그 전기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하입니다. 축전기에 계속 누적되는 전하죠. 계속 누적되는 전하가 가운데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전기장의 변화는 전하양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하양의 변화는 전하의 변화로 전류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전하양의 변화가 바로 전류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는 전하양의 변화를 수식으로 쓰게 되면 dt분의 d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의미는, d는 가우스 법칙 할 때 했는가요? 이것은 전기 변이장을 나타내죠. 전기 변이장이라서 순수한 전하양의 시간 변화율입니다. 이 순수한 전하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순수한 전하양이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T는 입실론 제로에 E였죠. 즉 진공의 유전율이 매개의 변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또 살펴야 될 것은 전하양의 변화가 앙페르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면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될 때는 전하양과
면과의 상호관계를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속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전하양이 현실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전하양이 전기장으로 바뀌게 되고 또 면적하고 관계를 해야 됩니다. 상호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전속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축전기가 충전되는 동안에 축전기 사이에 전하량의 변화가 전류의 역할을 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 것이죠. 원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류와 같아. 전류와 같아가 아니고 비슷하다. 이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류는 앞에 말한 전도 전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류를 첨자를 붙여서 D라는 첨자를 붙여서 구분합니다. I와 ID로. 이때 D의 의미는 앞에 했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뜻이죠. 변이라는 뜻입니다. 변이. 변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역사 속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오늘 이 설명에 있어서는 변이는 전하의 양이 바뀌는 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변이다. 일반적으로 변이는 우리가 위치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카런트다. 변이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 변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변식을 쓰면 매개변수 U0를 곱해서 μ0 입실론 0 D 전속 나누기 dt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식이 바로 변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는 식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앙페르의 법칙의 모순을 발견하는 과정을 현상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해석하였죠. 근데 전자기학 시간에는 은밀한 수학을 적용해서 그 모순을 찾아내고 식을 완성합니다. 그때는 전자기학 시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듯이 축전기가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충전 중입니다. 조건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충전 중입니다. 충전 중에는 계속해서 전하가 늘어나므로 축전기 사이에도 뭔가 흐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흐름이 바로 변이 전류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크기가 앞에 설명했습니다는 μ0 입실론 0 D 전속 나누기 d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이 보태지면 0이 아니던 것이 이퀄이 아닌 것이 이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식이 맥스웰이 앙페르 법칙을 수정한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식에서 μ제를 묶어내면 이것이 되는데 의미를 따지려면 위의 식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식의 의미를 다시 말로 설명해 보면 전기 선속의 변화가 즉 축전기 판 사이에 전하의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전기장의 변화가 면을 통과함으로써 전기 선속의 변화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 선속의 변화가 공간에 자기장을 유도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잘 이해되었습니까? 그림은 축전기가 충전되는 과정을 표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충전 중입니다. 충전 중이고 충전 중이기 때문에 축전기 사이에는 변이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죠. 그 자기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이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질서 있는 운동을 하게 될 거로 봅니다. 일종의 사고 실험인데 실제로 실험이 가능하겠죠. 실험은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안전장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단지 사고 실험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나침반이 움직이겠죠. 지구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 있던 나침반이 이런 방향을 가르친다 할 때 지작의 영향을 받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겠죠. 따라서 이 n이 되므로 나침반에 n을 밀어서 나침반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전부 나침반이 질서 있게 움직이겠죠.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자기학에 대한 맥스웰의 방정식 4가지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전기의 가우스 법칙이죠. 공간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장기장에 대해서 폐곡면을 대상으로 전기장과 그 폐곡면을 내적하게 되면 그 크기가 그 전기장을 만들어낸 근원전화 Q의 비례상수 입실론 제로를 곱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이 전기 가우스 법칙이고, 이때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가우스 법칙인데 공간에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스미 똑같죠. 폐곡면에 대해서 자기장을 그 기준면과 내적을 하게 되면 그 크기는 0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자석은 홀극이 없이 항상 N과 S가 같이 다니는 다이폴 형태인데 자기력선이 폐곡선을 그림으로 항상 어느 공간을 정하든 들어가는 선이 있으면 나가는 선이 있어서 이 값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0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홀극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패러데이 법칙을 나타내는데 기전력이죠. 회로에 형성된 폐곡선이죠. 폐곡선 회로에 형성된 전기장은 힘의 요소입니다. 힘이 아니고 전기장을 회로에 따라서 선적분한 크기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자기선속이죠.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의 값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방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하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페르의 법칙인데 앙페르 맥스웰 법칙입니다. 수중한 앙페르 법칙이죠. 폐곡선에 대해서 폐곡선에 대해서 자기장을 선에 따라서 선적분하는 크기는 이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가 전도 전류일 수도 있고 변이 전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전류에 대해서 비례상수 μ 제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μ 제로는 우리는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그러죠. 투자율. 이렇게 하여서 맥스웰은
맥스웰 방정식, 전자기하학에 대한 맥스웰 방정식 4가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맥스웰 방정식 4개를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공부한 입실론 제로와 뮤 제로를 사용하게 되겠죠. 이번 강의에서는 뮤 제로의 크기를 구하지 않았는데 전자기파 강의하면서 뮤 제로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파동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전자기파라고 그러는데 빛이 태양에서 오는 햇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